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 FOMC 회의가 남아있죠. 네, 어제 GTC에서 엔비디아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 역시 소문난 장치는 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소문난 김대감집 잔치는 늘 먹을 것이 없죠. 다행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21일 금요일 아침에 남아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젠슨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전공정, 후공정 관련 기업들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좋은 모습이다. 반대로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은 좀 충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서프라이 체인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제 장 끝나고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펌프질을 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주식시장에 밸류업 투자했다 좀 물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힘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주식시장이 유리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한 발 FOMC,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엄청나게 얻어맞는 종목도 있어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하루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출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뉴욕 증시는 다우가 0.83, 나스닥이 0.4, S&P 500이 0.56. 네, 나름대로 반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과 후원 투수는 야구 투수는 끝이 좋아야 된다. 공 끝이 좋아야 되죠. 나름대로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긴축 조기 완화 전망은 사라졌지만 최근 강세장이 곧바로 하락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경제가 탄탄한 가운데 기술주들의 AI 시장 확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1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나스닥, S&P는 모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주식 상승세로 국제 시장의 금리 하락이 초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 국제시장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694, 4.2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293, 4.7bp 하락. 2년과 10년이 모두 어제 2bp, 4bp씩 올랐는데 오늘 다시 토해내는 그런 모습. 이러한 금리 안정이 오늘 성장주에게 살짝 도움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하락세로 안정을 찾았다. 자, 이날 시장의 화제는 역시 GTC 컨퍼런스 소식이죠. 네, 이 자리에서 신제품 칩셋인 블랙웰이라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품을 시장에 소개를 했죠. 블랙웰과 AI 프로그램 구동용 소프트웨어 NIM을 내놓은 엔비디아는 NIM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하시고 NIM 뭐냐? 구동용 소프트웨어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칩 메이커 하드웨어 기업에서 머물지 않고 소프트웨어 공급도 병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했고 이건 하드웨어 제품인데 소프트웨어 제품인 NIM이라는 제품을 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칩메이커에 머물지 않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이제 매월 구독을 받든지 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약한 기업, 자체 칩을 가질 수 없는 다양한 많은 기업들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고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 돈을 받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지금 이제 꼭대기는 아니다. 한 방 더 있다는 거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엔비디아는 이날 오전 중 2% 이상 상승했지만 장마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이미 신제품과 사업 전환 방향 소식이 알려진 터라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오히려 기술주들은 엔비디아가 판을 깔아놓은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 힘을 받아 반사 이익을 누렸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최근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랠리 이후 건전한 시장 소화 과정은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 중이다. 예상보다 소화 과정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락세는 오히려 최근 상승세를 약간 소화하는 걸 뿐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기술적, 그 다음에 숫자로 보여줄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했죠. 그래서 0.1%라는 정말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왔다는 거죠. 얘들 계속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오면서 이 뭐랄까 일본의 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통화를 좀 줄이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돼야 되는데 어제 하루는 강세로 나타나고 149엔까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이면 돈은 엔화에 몰릴 수 있다. 환을 보고 투자하는 어떤 종목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일본 엔화 약세가 일본을 지탱해온 그러한 좋은 모습이었고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고 뭐 자동차는 수출 기업들에게 활로가 됐는데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 숨통이 조금씩 막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국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너무 적은 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행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틀었는데 이게 과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외국인이 우리 한국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중요하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으로 들어갔던 돈이 한국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 2월 신규 주택 착공 지수가 전월비 10.7% 상승했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미국 CPI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되죠. 네,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건하고 굳건하고 튼튼함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지표들이죠. 반면 캐나다 2월 CPI는 전년비 2.8% 상승하며 8개월 내 최저로 낮아졌다. 캐나다나 유럽은 CPI가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젠슨왕, 이게 이제 저는 충격이었죠.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이다. 기대가 크다. 오, 정말로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와 기사가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기대 좀 해봅시다. 푸틴 5일 중국서 시진핑과 회담을 하겠다. 슈퍼마이크로 2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을 예정을 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중국과 이란이 상하시설 사이버 공격을 했다. 50개 주 회의를 수집했다. 오늘 이제 국제 유가가 83달러대로 들어오면서 5개월 내 최고를 기록을 했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난 부관. 이라크마저도 감산에 들어와 버리면서 오펙 플러스 관련 기업들이 이제 유가에 대해서 뭔가 가격을 조정하려는 그런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가는 장중 83달러를 넘어섰지만 장 막판에는 82.74달러 종가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 이 CPI가 잡히려면 WTI가 잡혀야 되는데 참 걱정이 크죠. 네, 걱정이 큽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오펙 플러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자꾸 감산에 참여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우리들에게 좀 불리한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0.23% 상승, 103.480의 달러 지수는 끝났습니다.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네요. 오히려 엔화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엔화가 미리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주요 기업 주가 좀 봅시다. ARM은 3.31% 하락을 했네요. 엔비디아만 상승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기업들은 서너 개만 상승하고 다 하락을 한 오늘은 자꾸 성장주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어제처럼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도 1.43% 하락. 엔비디아만 1.07% 상승하며 끝이 났네요. AMD 마이너스 4.79. AMD가 타격이 좀 큽니다. 결국은 뭐 엔비디아와 실력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23% 상승. TSMC 마이너스 1.14.
비트코인 4.57.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죠. 이게 우리들의 희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57% 하락하며 63,901달러를 기록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내내 도는 거죠. 지금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4.57%. 자, 앞에서 제가 엔비디아의 특징이 세 가지다.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을 만들었고, 이거 하드웨어 쪽이고, 소프트웨어에는 NIM이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넣느냐?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겠죠. 그럼 우리가 블랙웰은 어떻고, NIM은 뭐고, 뭘로 좀 진화를 할 것인가? 잠깐만 알아봅시다. 어제 GTC에서 키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그 발언이 있었는데 젠슨왕 그러나 이미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죠.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모습. 이번 GTC CEO 젠슨왕의 기조연설에서 신제품 블랙웰 제품군 B200과 GB200이 블랙웰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군 두 개인데 제외하면 새로운 게 없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CPU 사업에 진출하고 디지털 트윈 컨셉과 같은 과거 GTC와는 비교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뭔가 간지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AI와 가속 컴퓨팅은 하나의 산업혁명이며 이에 근간이 되는 것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점이었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 또한 과거 GTC 실적 발표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토리는 없었다. 이게 일단 이번 GTC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세부 내용이 뭐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 GPU 아키텍처 블랙웰 세부 스펙을 공개를 했다. 블랙웰 기반으로 두 개의 제품이 나온다고 했죠. GPU 기본 사양을 보면 전일 공개된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칩은 10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됐으며 먼저 트랜지스터 수가 1040억 개가 들어갔네요. TSMC 4나노 후공정을 채택했다. 4나노에서 좀 어드밴스된 4나노 공정을 채택했네요. 두 개의 다이를 연결하여 하나의 GPU를 구성하며 도합 두 개인 게 1040억 개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작동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품이다. 이는 직전 세대이자 현재 플래그십 아키텍처인 허퍼 기반의 H100이나 H200의 800여 개 트랜지스터 대비 2개 이상 증가한 사양인 거죠. 그렇죠? 네. 2080개니까 800억 개의 2배이죠. 다이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고대역 인터페이스로 10TB 세컨드 대역폭을 구현했다. 10TB의 대역폭을 구현했다. 대역폭은 속도라고 이야기했죠. 어마어마한 거죠. 블랙웰은 하퍼 대비 5배가 향상된 AI 성능과 4배가 증가한 언다이 메모리를 제공한다. 뭔가는 굉장한 거, 4배,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 하드웨어의 성능이 증가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저도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이 8TB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는 HBM3에 192GB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하퍼 HBM3는 80GB인데 192GB HBM3의 새로운 제품이 탑재가 되고 192GB의 용량을 가질 것이다. 네, 지금 HBM3 지금 그 다음 단계 3인데 80GB보다 826 2배 반이 늘어나는 그러한 용량의 증가이다. 네. 대역폭은 그 맥스는 10TB인데 지금 HBM3에 들어갈 것은 8TB/s이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저장 용량으로 기본 사양을 늘렸다. 뭐 저는 이 정도로 봐야 될 거다. 스펙은 대단하다. 하드웨어 스펙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미 이게 알려졌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 이게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의 그 진보라면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NI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NVIDIA Inference Microservice. 이 줄임말이 NIM인데 고객들이 AI를 도입하려면 하드웨어와 아울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하다. NIM이라는 것은 우리 엔비디아가 고객들에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다들 AI 개발에 나선다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사전 훈련된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개발해왔고 이를 고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AI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용해야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꼬시기 위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가 NIM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와 하드웨어와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AI 파운드리 서비스도 해주겠다. 고객들이 원하는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파운데이션 모델은 없거나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을 선점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해당 어플리케이션도 엔비디아 GPU로만 돌아가게 만들었다. AI 파운더리 서비스도 해주겠다. 다음에 로보틱스의 미래도 엔비디아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제 로보틱스의 미래까지 갔네요. 산업에 AI를 도입하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로봇으로, 이 역시 엔비디아가 필요한 시장이다.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까지 이제 시장 진출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테슬라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 옵티머스가 그 이후로 달걀 색깔 구별하고 달걀 삶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피규어 01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봇이 상황 판단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로직을 만들어 줄 때는 실제 물리학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사 GPU로 구동할 수 있는 동사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한 영역이다. 로봇을 구동하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주겠다, GPU로. 그 다음에 기상 예측에도 우리 엔비디아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뭔가는 모르지만 기상 예측에. 네. 다음에 신약 개발도 우리 엔비디아의 GPU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해서 신약 개발을 찾는데도 해주겠다. 기존 기술은 신약 후보 물질을 식별하기 위해 수천 개의 표준 컴퓨팅 노드에서 며칠이 소요된다. 엔비디아 바이옴 네모 잘 알죠? 님스의 경우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한 알파폴드, 분자 생성을 위한 몰 MIM을 기반으로 딥닥에서 후보 분자를 몇 분 안에 스크린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며칠이 소요되는 수천 개의 과거의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게 니모 아닙니까? 이 니모 때문에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화학적으로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엔비디아가 시장을 넓혀가는데 이것을 몇 분 안에 스크린하는 거. 그럼 로봇, 신약 개발, 기상 예측, 뭐 별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묶는 그런 플랫폼 기업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꿈이죠. 단 우리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 테슬라 한번 봅시다. 테슬라도 처음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자율주행이 로봇택시로 왔고, 로봇하고 우주항공하고 모든 것을 펌프질해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거꾸로 져버렸죠. 네. 엔비디아도 그 7분 능선을 지났을 때 이제 펌프질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기대감도 많이 갔는데, 항상 이 30%를 간 다음에 무너지는 모습, 항상 어딘가는 벽이 있죠. 네, 꼭대기가 있죠. 이러한 사이클을 꼭 기억을 해라. 이미 시장에 나온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 7분 능선에 왔다. 5분 능선 이하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꼭대기는 아니지만 먹을 것이 좀 남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AI GPU에서 HBM 탑재량이죠. 네, HBM 탑재량 192GB 어마어마합니다. 네, AI GPU의 대형 메모리 폭이 이제 8TB까지 왔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제품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지만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분 능선을 넘었다. 3분 능선, 저는 뭐 $1,000는 한번 치고 $1,200 정도 해서 파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들어갑시다. 뭐 주절주절 이야기했는데, 일단 내일 발표될 FOMC 코멘트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한 대 얻어맞았으니까 이제 한 대 때려야 되죠. FOMC 코멘트에서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지금 접고 있는데 부정적일 거다, 점도표도 올라갈 거다, 아마 부정적인데,
미국은 지금 선거에 이겨야 합니다. 이 정권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는 제가 봐서는 경제 쪽에서 줄 수 있는 선거 투자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 줄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줄 것이다.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전수랑 이야기를 해버렸죠. 삼성전자 HBM 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오늘 삼성전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관련 HBM 관련주들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오늘은 무얼 사거나 팔거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빠지면 견디고 오르면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천수답에 농사를 짓는 견디기 왕자 우리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을 그냥 보고 견디는 그런 끝판왕의 아날로그의 끝판왕의 하루가 되라. 오늘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HBM, AI, 반도체 관련 것들은 뭐 살짝 먹거나 살짝 터지거나에 머물러 있고 다른 걸 또 살 만한 돈도 없고 견뎌야 되죠. 네, 견뎌야 되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내일 모레 발표해야 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일 발표될 FOMC의 그 한 줄 코멘트에 희망을 걸고 한 방 남은 거죠. 그 희망을 걸고 견디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제 유튜브 보고 몇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제 유튜브가 좋아서 카페에 가입했다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뭔가 불만이 많고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지우지 않을게요.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좋은 종목들을 올려놓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개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하는데, 여의도 정경영회관에서 하는데, 첫째는 향후 시장 전망, 두 번째는 향후 소부장과 HBM과 AI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는 또 옷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나라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세 분이 오십니다. 아주 퀄리티 있는 모습인데 거의 마감이 다 됐어요. 한 4-5자리밖에 안 나왔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저희가 강사님 부르고 그 다음에 강당 빌리고 먹을 것 주고 이런데 다른 데 돈을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